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어제 휴가를 내고 거치 고민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결국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행은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후 닷새 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검사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져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노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협의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에 검사들의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게 된 상황. 사퇴 결정이 알려지기 전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며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고 책임을 지는 건 모두 검찰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듯 이례적인 결정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당시 한마디도 안 했던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듭 반박했습니다.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뭐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갖고 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지휘를 하려면 공식 서면으로 하지 신중히 하라는 의견만 전했겠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항소 포기를 판단한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인 점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역시 공무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 비판해온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강수를 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또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은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검사를 탄핵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하는 그 당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항명을 검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검찰의 특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강하게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공포정치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혁법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일조했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크게 늘었던 직권남용죄의 무차별 적용도 막겠다는 건데요. 반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민간처럼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아예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넘어 사실상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는 정책감사.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정책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정원,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서들이 업무 마비를 호소할 정도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사례가 열심히 일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만 공직사회에 퍼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자 형사처벌에 활용돼온 직권남용죄도 법 개정을 통해 무차별한 적용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급여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의 야간 당직실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아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줄이고 일을 더 잘하게 유도하는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현장을 잘 아는 건 개별 공직자들인 만큼 더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달라며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건넨 가방을 확보한 특검이 이 가방을 준 목적에 대해 통일교를 동원해서 김기현 전 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재판에서 선물 전달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건 김건희 씨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100만 원대의 가방과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의 편지.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끼리 의례적인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씨가 통일교를 동원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뒤 건짐업사 전성배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 확실히 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통일교인 11,010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전 씨에게 전송하며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조직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전 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이렇게 협조하니 여사님이 도와주신단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통일교와 김 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전 씨는 오늘 김 씨의 재판에 다시 나와 통일교 측에서 건넨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엔 선물을 받기 꺼려해 자신이 받으라고 설득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인삼을 먹지 않으니 천수삼 선물을 받기 꺼려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고 가방 교환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부탁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등이 공개된 오늘 재판에선 김 씨에 대한 보석 신문도 진행됐는데 김 씨 측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은 김 씨의 최측근인 전임 행정관 2명이 김 씨를 접견한 직후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